국제조세 전문 세무사 박동국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상담은 많이 진행하였지만 강의는 조금 낯섭니다. 거기다가 지금 카메라를 앞에 두고 진행을 하자니 많이 긴장도 되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제 카메라 앞에는 여러분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편한 마음으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또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로 하는 세법 관련된 상담을 받으신다 생각을 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앉아서 들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볼 사항은 중국의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업을 하셨었을 때 관련된 중국 세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볼 세목은 중국의 부가가치세, 중국어로는 정조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목은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매우 흡사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볼 세목은 지방세인데요. 중국어로 된 공식 명칭은 정조쉐이프자쉐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중국 부가가치세에 부속된 세금이란 뜻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볼 세금은 기업 소득세인데요. 중국어로는 회주민企业所得税라고 읽습니다. 이 뜻은 중국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기업에게 부과되는 기업 소득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중국 세목에 대해서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요.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부가가치세, 즉 정조쉐이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매우 흡사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가치 증가액이며 세금 부담은 최종 소비자의 몫입니다. 즉 한국과 동일하게 간접세이며 매출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매입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 또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그 차액을 납부합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 다음 중국 부가가치세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2011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영업세로 분리되어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중국의 부가가치세는 그 전까지는 유형자산, 재화 또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부과하였으며 기타 무형자산 또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저작권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월 1일부터 상해를 기점으로 영업세의 과세 항목이 부가가치세로 편입이 되었는데요. 2016년 5월 1일부터는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전체 업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실시가 되었으며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지적재산권 또는 저작권 또한 2016년 5월 1일부터 영업세가 아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적재산권 또는 저작권에 적용된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시행 기일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재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도가 그리 깊지 않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 또한 이러한 사유로 발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살펴볼 텐데요. 한국은 단일 세율인 10%를 부과하고 있지만 중국은 과세 대상 항목에 따라서 총 4가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3%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대상 항목은 일반 재화 또는 일반 용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9%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항목을 찾아보면은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항목이 도서, 전자출판물 또는 잡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지적재산권 또는 저작권은 부가가치세율이 6%입니다.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중국의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방세는 총 3종류의 세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유지보호건설세라는 게 있는데요. 중국어로는 정시외후建设税라고 읽습니다. 도시유지보호건설세는 저희가 거래하는 중국 법인에 설립된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중국 법인이 만약에 북경시, 상해시, 청도시 또는 심천시에 있었을 경우에는 7%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중국의 법인의 위치가 현에 있다고 한다면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관할 구역으로 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한국어로 쳤을 땐 면, 읍, 소재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시골에 사실상 중국 법인이 위치했을 경우는 그렇게 크지가 않을 텐데요. 일단 만약에 진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1%입니다. 중국의 모든 세율은 단일 세율이거나 아니면 고정 세율입니다. 하지만 도시유지건설세를 봤을 때 그 위치에 따라 지금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의 원천 세율이 변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항목은 교육비 및 지방 교육비인데요. 중국어로는 教育费附加 또는 地方教育费附加라고 읽습니다. 한국어로 보나 지금 중국어로 보나 이 항목에 세금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비 및 지방 교육비는 세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준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반드시 그 납세 의무가 있으며 교육비는 그 징수율이 3%이고 지방교육비의 징수율은 2%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세는 어떤 식으로 계산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는 부가가치세에 부속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율에 지방세율을 곱하여 그 징수세율을 계산하는데요. 저작권에 적용되는 세율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율은 만일 중국 업체가 시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면 도시유지보호건설세는 7%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비 및 지방교육비는 각각 3%와 2%입니다. 7%, 3%, 2%를 갖다가 총 합산하면은 12%가 나오는데요.
부가가치세율 6%와 지방세율 12%를 곱하면 0.72%가 나옵니다. 바로 이 세율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될 지방세의 세율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업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업소득세. 만일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한중 조세 조약에 따라 10%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세율은 원천징수 세율로 지급되는 소득에 원천징수되어 지급됩니다. 만일 한국의 기업이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25%의 비대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세금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측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 걸까요? 중국 출판사는 한국 출판사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에는 모든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한국 측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지방세, 및 기업소득세 총 3종류의 세금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주장이 맞든지 틀리든지 그거는 열애로 하고 중국 측의 주장에 따라 한번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먼저 적용될 부가가치세율은요 5.66%고 소득세는 9.43%입니다. 앞에서 봤었을 때는 부가가치세율은 6%고 소득세는 10%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왜 변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공급가액 또는 공급 대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중국과 한국이 협의한 금액이 공급가액, 즉 지급되는 금액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6%, 10%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급 대가, 즉 지급하는 금액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에는요. 그 세금을 다시 공제한 후에 순수 지급되는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율을 갖다가 계산할 때는 6%가 아니라 1 나누기 1 플러스 6%를 갖다가 계산하여 세율을 계산하게 되고요. 소득세 또한 1 나누기 1 더하기 6% 거기에 10%를 곱하여 세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외에 지방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유지 건설 세율이 변동되고 있어서 단일 세율이 아닌 여러 가지 세율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중국 측이 한국 측에 주장할 수 있는 원천징수 세율은 총 3가지 뿐입니다. 15.77%, 15.66%, 15.43%, 총 3가지 세율 외에는 다른 세율은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중국 측에서 주장하는 원천징수 세율이 이 외의 세율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 계산된 세율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금은 중국의 부가가치세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 부가가치세 또한 그 부담자는 매출자, 즉 한국이 아니라 매입자, 중국이 되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 현재 시점에서 한국 출판사가 취해야 될 행동은 첫 번째, 중국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문제 제기에 따라 중국 측에 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중국 측에서 이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한국의 논리가 맞지 않다고
얘기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검토해 보거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 또한 방법일 듯 합니다.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상 중국 출판사와 계약을 할 때 가장 바람직한 계약 방법은 순액 기준의 계약서 작성입니다. 순액 기준의 계약서 작성이라 하면 모든 세금을 공제한 후에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세율은 단일 세율이긴 하지만 매년 개정을 통해서 그 세율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측에서 그 변동되는 세율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새로운 계약자와 또는 기존 계약자와 재계약을 할 때에는 순액 기준의 계약서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일 중국 측에서 순액 기준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었을 경우에는 총액 기준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때에는 각 세목별 납세 의무자와 납세 징수자를 명확히 기재하기를 권합니다. 또한 그 계약서상에 세목 외에 완납 증명 제출 요구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완납 증명서 제출은 해외 이중납부세 공제의 필수 서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부담하는 세금 또는 중국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세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세율은 몇 %인지 확인할 수 있게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측과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완납 증명 제출을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중국 세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그에 대해서 좀 더 보충되어야 될 사항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현재 중국 측이 계약서상에 적용하는 세율 등이 한국 및 중국 간에 체결된 한중조세조약 등 국제법 적용의 예를 벗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중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지방세 및 법인세가 한중조세조약에서 규약하는 세목이고요. 중국에 있어서는 개인소득세,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세가 한중조세조약에서 규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과 중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계약서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가가치세는 한중조세조약에서 다루고 있는 세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한중조세조약과 연관하여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이에 더하여 한중조세조약 제12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조세조약 제12조는 지적재산권 또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에 대하여 그 소득에 대하여 얼마나 지급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규약을 하고 있는데요. 제12조 제2항을 살펴보면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따라 중국이 한국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 사용료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자료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율이 다른 이유는 도시유지 보호건설 세율이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중국 법인의 위치가
시에 해당이 된다면 그에 적용되는 세율은 7%고요. 현에 위치했다면 5%, 진에 위치했다면 1%입니다.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법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신다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지 쉽게 아실 수 있으십니다. 그에 따라 계산된 중국 측이 주장하는 원천 세율은 시의 경우 15.77%, 현의 경우 15.66%, 진의 경우 15.43%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국 측이 정확한 원천 징수 세율을 적용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그 법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적용된 세율을 확인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이에 부과되는 질문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지방세 환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방세는 제가 공식 명칭으로 정주쉐 부자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뜻은 부가가치세에 귀속되는 세금이란 뜻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면 지방세 또한 환급이 되고요. 부가가치세가 감면이 되면 그 감면 비율만큼 지방세 또한 감면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는 사실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해외 출판사 계약에서 유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세금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었는데요. 지금 해외 출판사 모두를 갖다가 다룰 수는 없고 중국 출판사와 계약 시 유의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세금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첫 번째 저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계약서에 지급 수수료 관련된 세금이 무엇인지 명시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와 관련된 세금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가가치세, 두 번째 지방세, 세 번째 기업소득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될 사항은 대리 징수자 및 세금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시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며 거기에 대한 세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지방세 및 기업소득세는 과연 누가 징수하며 세금은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을 하는지 중국과 계약 시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를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완납증명서라 함은 중국 측이 세금을 납부했었다는 증명인데요. 이 증명서는 한국 측에서 외국 납부 세액으로 계산될 때 제출해야 될 서류일 뿐만 아니라 중국 측에서 얘기하는 세금이 과연 명확하게 납부가 되었는지 어떤 세율로 징수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계약서를 작성할 시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를 반드시 명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상에 들어갈 세금 관련 항목은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셔서 작성하면 좋을 듯 합니다. 제12조 세금 1. 본 계약과 관련한 저작권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부속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대리징수 납부 기업소득세. 중국 세법 관련 법규 및 한중 국제조세 조약에 따라 적용되는 기업소득세율은 10%이며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기업소득세는 한국 측이 부담한다. 3. 대리징수 납부 부가가치세. 중국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율은 6%이며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중국 측이 부담한다. 4. 대리징수 납부 지방세. 중국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지방세율은 0.72%이며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중국 측이 부담한다. 5. 그 외의 세금. 지급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대해서는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중국 측이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상에 적용되는 세목과 세율, 그리고 그에 대한 징수 의무는 누구인지, 납세는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볼 예시 2는 앞에서 말씀드린 완납증명서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기입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중국 측은 한국 측으로부터 세금 등을 원천징수, 대리 납부한 경우 대리 납부한 후 7일 이내에 완납증명서를 제공한다. 만일 중국 측이 완납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한국 측은 원천징수 세액을 부담하지 않으며 중국 측은 세액 공제하지 않은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국 측에 지급한다. 라는 이러한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4. 출판 저작권 계약 후 국내 세금 신고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수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 납세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판업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저작권 수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면세포기 신고가 가능한데요. 출판업이 저작권 관련된 수출을 신고하기 위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신다면 영세율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자와 일반 사업자를 겸용하는 겸용사업자가 됩니다.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5. 데이터를 중국 업체에게 판매할 때 세금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었는데요. 데이터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는데요. 그렇다면 재화와 무형자산이 수출되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재화 수출은 관세청 등을 통해 수출되고 수입됩니다. 하지만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수입, 통관 절차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화를 수출 또는 수입했었을 때는 수출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수입국은 수입 당시 관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형자산을 수출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무형자산을 수출했었을 때는 무형자산을 수입하는 수입 국가의 부가가치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재화 수출의 경우 소득세는 각 국가의 세법을 적용하게 되지만 무형자산을 수출했었을 때는 소득 발생 국가의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만일 한국에서 중국에 데이터를 판매했었을 때는 중국의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으며
또한 중국의 소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한국의 출판사가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었을 경우에는 한중 조세 조약에 따라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 6. 중국 업체에서 중국 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한국 내에서 처리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발생되는 원천징수 세금은 완납적 성격의 원천징수입니다. 완납적 세금 성격의 원천징수라 함은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모든 책임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중국 측은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 출판사의 경우에는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 경우 중국 측에서 그 의무를 불행했었을 경우에는 한국 측이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중국 측에서 한국 측에 의견을 묻는다고 한다면 한국 측은 반드시 중국 측에게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그 어떠한 세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그 후 한국 측은 중국 측으로부터 수령한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 7. 중국 측에게 세금 관련 영수증을 요청했는데 보내는 서류가 그에 해당하는 서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을 하신 분과 제가 통화한 적이 있는데 이 분께서 중국 측이 보내온 서류를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검토해 보니 사실상 세금과는 관련 없는 엉뚱한 서류를 보냈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 측에서는 중국어를 모르니 어떤 서류를 보내도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으로 보내온 듯합니다. 한국 측이 중국 측에게 요구할 서류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소득세 완납증명서인데요. 중국어로는 企业所得税收完税证明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이 서류를 보면 한국 업체의 정보 및 중국 업체의 정보 모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서류는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한국 측이 중국 측에게 요구할 두 번째 서류는 부가가치세 완납증명서인데요. 중국어로는 郑州税收完税证明 이렇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완납증명서에도 한국 업체의 정보 및 중국 업체의 정보 모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출판사가 부담하고 중국 측이 대리 납부한 부가가치세, 지방세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 또한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 측이 중국 측에게 요구할 서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서인데요. 대리납부 신고서에는 한국 측 정보 및 계약 1년 번호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리납부 신고서를 보게 된다면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 계약의 근거에서 중국 측이 한국에게 세금을 납부 또는 징수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 또한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질문 8. 계약 전 상대방 회사의 신용도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기관 등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신용평가 기관과 비슷한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그 정보기관을 통해 상장기업 또는 비상장기업의 재무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중국 검색 엔진에 기업조사, 企业调查
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중국 정보기관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 외에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아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국 업체와 협력하여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그 업체에 대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신뢰성 등을 확인하는 사항은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중국과의 계약에서 그간의 관행을 깨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계약을 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아마 저희가 2018년도 1월 A출판사를 상대로 컨설팅을 진행한 사항이 그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그 A출판사와 오랜만에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A출판사의 대표분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들었을 때 참 반가웠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때 컨설팅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측과 새로운 계약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매년 500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A출판사만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중국 측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중국 측을 설득과 동의를 통해 여러분의 주장을 충분히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일 혼자 하시기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충분히 되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든 자는 돕지 않는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권리를 찾을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으실 수 없으며 그 어떠한 조력 또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계약서를 작성 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부가가치세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중국 세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세법에 따라 여러분의 주장을 중국 측에게 한다면 분명 중국 또한 그에 대해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